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유산아의 드림 마스터 에메랄드 디렉터 정혜순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남매의 비즈니스 스토리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매가 사업을 하게 됐어요. 자, 저와 함께 사업하는 동생의 비즈니스 스토리는 잠시 후에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지금은 저의 마이 스토리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산아를 만나기 전에 25년간 화장품 회사에서 화장품 업계에서 일했어요. 10년 동안 화장품 회사 다녔고요. 15년간 화장품 도매 유통 그리고 소매 대리점을 운영하던 자영업자였습니다. 저는 3남매의 장녀로 태어났고 저희 아버지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장이 아닌 가장이 돼야 돼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근데 돈을 벌려고 하니까 어린 마음에 생각해도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자영업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생각을 조금 해봤더니 화장품 장사하면 좋을 것 같았어요. 제 나름대로 T거든요. 계획형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장사하면 여자가 하기에도 되게 좋고 그리고 또 아름다워지는 건 인간의 기본 욕망이니까 화장품 시장은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이제 경험도 없고 자본도 없으니까 화장품 회사에 들어갔고 10년 동안 화장품 회사 생활을 거쳐서 제가 드디어 30살 때 화장품 도매 대리점을 오픈하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자영업자가 됐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장품 시장은 굉장히 커져만 가고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그래서 한때는 저도 많은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늘 인생이라는 게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제가 아침에는 대리점으로 출근하고 밤에는 매장에서 퇴근하면서 그때는 샵이 로드샵이어서 밤 10시, 11시 이렇게 문을 닫던 시절이라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정말 이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하죠. 채 20평도 되지 않는 매장 안에서 매일매일 생활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매일 불규칙한 식생활 그리고 막 이런 그 매장 안에서 늦게까지 하루에 13시간 많게는 14시간씩 근무하게 되면 만성 피로 그리고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 알겠지만 식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몸도 마음도 굉장히 많이 지쳐가고 있었죠. 뭐 물론 장사가 잘 되는 때도 있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유통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인터넷 쇼핑몰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홈쇼핑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제는 뭐 올리브영이나 왓슨 등 이런 대기업 자본의 드럭스토어들이 등장하면서 매출은 점점 줄어들었고요. 어느 날 돌아보니까 저도 우리나라 다른 많은 자영업자들처럼 저도 생계형 자영업자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 근데 사실 또 자영업자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가 있죠. 아파도 안 되고 쉬어도 안 되고 늙어도 안 되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명절 때 외에는 네, 30대 때 사진이에요. 네, 40대 사진을 못 올려요. 네, 정말 명절 때 외에는 쉬어보지를 않은 것 같아요. 일요일도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그냥 열심히만 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열심히만 살았던 것 같아요.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체중도 많이 불어 있었지만 만성 피로증후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을 했었고 또 제가 대리점을 운영한 중에 2번의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서 만성 근육통이라든가 이런 것들로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죠. 근데 또 거기다가 제가 44살에는 원인멸을 폐렴까지 걸리게 됩니다. 제가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죽을 수도 있다. 네, 원인을 잡지 못해서 폐렴은 굿만 잡으면 금방 퇴원하는데 제가 거의 3주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원인을 잡지 못해서 바이러스성 폐렴이다라는 진단까지 받게 되고 굉장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먹어서 다행히 의사 선생님 말이 임산부도 아니고 노약자도 아니니까 항생제를 많이 쓰면 네,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다행히 폐렴은 치료가 돼서 퇴원은 했어요. 근데 어떤 상황이 발생을 했냐면 항생제를 너무 많이 복용하다 보니까 머리가 다 빠졌고요. 그리고 피부막이 되게 얇아져서 얼굴에 피선이 다 들여다 보이고 그리고 피부가 어느 정도였냐면 글씨를 쓰면 글씨가 써져요. 살이 다시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허리 벨트, 양말 뭐 이렇게 신었던 곳이 피부가 튀어나오고요. 팔에다 글씨를 쓰면 글씨가 새겨질 만큼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힘들어져 있는
있는 상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이 변하면서 이제 사람들은 매장에서 물건을 구매하지 않죠. 다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하다 보니까 25년 동안 있으면 한옥에 있으면 베테랑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근데 소용없었어요. 그래서 매출도 떨어지고 그 다음에 몸은 몸대로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돌아보니까 나이는 44살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암울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 저는 거래처 사장님을 통해서 우연히 방문드렸던 예전 거래처 사장님을 통해서 유산화를 전달받게 됩니다. 자, 이분은 혼자서 조그맣게 매장 운영하시면서 피부 관리하시는 분이셨어요. 혼자서 맨날 마사지 하셔갖고 매일 피곤에 쩔어 계신 분이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제가 시간 있어서 방문을 드렸는데 이분이 되게 예뻐진 거예요. 뭔지 모르게 얼굴도 윤기가 나고 몸이 살도 좀 빠져서 몸매도 좀 예뻐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에너지가 나는 거예요. 저한테 활짝 웃으면서 어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너지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장님 왜 이렇게 예뻐지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그분이 저 다이어트 했어요 라고 얘기하시면서 유산화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때 뭔데요? 라고 물었더니 화이보지 목소리를 확 드는 순간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잘못 건드렸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잘못 건드렸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바빠서 다음에 들릴게요 라고 하는데 저에게 한마디 하셨어요. 사장님 너무 좋아요. 소개시켜 드릴까요? 이 한마디를 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됐어요라고 말하기는 그러니까 네라고 대답을 했고 제가 이제 저녁에 매장에 돌아왔는데 한 3일쯤 있다가 모르시는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저에게 제품을 전해주신 분은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분은 아니셨고 유산화를 만난 소비자였던 거죠. 그리고 모르시는 분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저녁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유산화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연관 검색어 나오는데 그때는 연관 검색어도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저는 뭐 나름 유통업에 있고 화장품 업계에 있고 유통업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듣도 보도 못한 걸 소개시켜 줬네 라고 생각하고 잊어버렸는데 전화하신 분이 방문 드려도 되냐. 근데 이제 매장에 있잖아요. 뭐 손님도 없고 시간도 있는데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오시려면 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오신 거죠. 그리고 유산화를 막 설명하셨어요. 근데 제가 남 얘기 잘 듣는 편 아니거든요. 제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지 절대 남 얘기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그냥 그런 제품이려니라고 들었는데 이분이 저에게 뉴트리션 비교 가이드 4판을 보여주셨어요. 본판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시는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유산에서 만든 거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아메이 먹어요 이러면서 근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왜냐면 몸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영양제는 먹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장님 이거 유산화에서 만든 거 아니고요. 유산화에서 만들었다 해도 교보문고에서도 판매하는 책이고 전국 국공립 도서관에서 열람할 수 있는 책입니다. 만약 이게 거짓이라면 다른 모든 회사가 소송 걸지 않았을까요? 라는 그 한마디. 제가 그러네라고 생각했던 그 한마디가 아니었다면 저는 어쩌면 유산화를 섭취해 볼 생각을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 그러게? 왜 이런 회사들이 소송 걸지 않지? 그럼 이게 맞다는 건가? 라고 해서 제가 이 책을 한번 놓고 가보실래요?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고 어쨌든 이 제품을 한번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브랜드 체인지 하는 거니까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한번 먹어보기로 결심했고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리셋을 하면 도움이 된다. 근데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내가 항생제를 너무 많이 먹었고 그리고 몸이 많이 안 좋은 것 같으니까 해독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저는 해독 제품을 구매를 했고 리셋을 진행하면서 제품을 섭취하게 됐어요. 제품을 구매하면서 제품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사실 뭐 3개월 정도 만에 뭐 지금도 날씬하진 않지만 원래 유전적으로 저희 집안 날씬하진 않아요. 이제 이따 저 남동생들 보시겠지만 자 그렇지만 10kg 정도 감량도 했는데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몸이 굉장히 안 좋았던 것만큼 호전 반응을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근데 호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놀라웠던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다르다. 왜냐면 제가 오후가 되면 6시만 넘어가도 손 하나 올릴 수 없을 만큼 힘들었는데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걸 다르다고 느꼈는데 결정적인 건 한 달쯤 지났을 때 제 얼굴에서 윤기가 올라오는 거죠.
우리 고객님들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발 팔지만 말고 발라라. 아무리 발라도 얼굴에 오전에는 윤기가 나는데 오후가 되면 허옇게 얼굴이 뜨죠. 예, 그런 얼굴이었었는데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도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보는데 얼굴에 윤기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이 제품이 좋다는 걸 느끼게 됐고 제품의 매니아가 됐어요.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굉장히 심합니다. 화장품 유통업 하면 예전에 제가 대리점 했을 때 거래처 사장님 중에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제품만 판매하면 되는데 제품을 막 수금하러 가면 제품 설명을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사줘야 되잖아. 현금 받았는데. 그죠? 그러면 이유도 모르고 사갖고 와. 그럼 먹지도 않고 사무실 냉장고에 넣었다가 시간 지나면 버리거나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요. 또 제품만 판매하면 되는데 끊임없이잖아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어. 안 가면 되니까. 근데 그러신 분들이 뭐 아메이 사업을 한다, 뉴스킨 사업을 한다, 뭐 기타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한 명도 성공하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네트워크하면서 네트워크로 성공했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하면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유사나는 네트워크를 했던 게 아니라 제품이 너무 좋아서 제품에 충실한 소비자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좋은 제품은 그냥 꾸준히 먹어야겠다. 근데 저도 사실 제품이 좋아서 먹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영양제 값이라도 벌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그러니까 판매형 사업자는 아니에요. 판매형 사업자가 된 거죠. 왜냐하면 제가 주문을 한 번도 본사에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스폰서님한테 맨날 뭐 필요해요, 뭐 필요해, 뭐 필요해를 했던 거죠. 그렇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내 영양제 값이라도 벌어보자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여행제 갖다 주시는 이제 스폰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저 당분간 못 오니까 제품 미리 주문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못 와요? 그랬더니 자기가 미국을 간대요. 그래서 그랜드 캐년을 간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꿈꾸면 이루어진다는 말 딱 맞아요. 제가 한 가지 꿈이 하나 있었는데 그랜드 캐년에 가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저희 이제 좀 이따 보면 남동생이 처음에 이제 포토샵 배우면서 제 사진을 그랜드 캐년에다가 딱 배경해갖고 포토샵을 했던 사진이 있어서 너무 그 사진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 사무실 냉장고에 붙여놨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매일 쳐다봤었어요.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생각했어요. 죽기 전에 그랜드 캐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그랜드 캐년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제 꿈이 생각이 났어요. 그랜드 캐년에 한번 가보고 싶은. 아파서 죽을 뻔하니까 그랜드 캐년은커녕 해외여행 한 번도 못 가고 일만 하다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가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가면 된대요. 돈 내고. 그래서 나름 돈 내고 그랜드 캐년을 쫓아갔어요. 자, 근데 그게 그랜드 캐년을 가기 전에 유사나 컨벤션에 가는 여행이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컨벤션에 간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컨벤션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가자니까 그랜드 캐년 간다는 욕심에 따라갔더니 이렇게 컨벤션에 갔다가 앉혀놨어요. 건강도 안 좋지, 유산화 먹은 지 몇 달 되지도 않았지, 뭐 시차 적응 안 되지, 뭐 앉혀놓으니까 막 죽겠지 막 이랬는데 제가 유산화 컨벤션에서 비전을 보게 된 거죠. 진짜 회사가 보여주는 비전,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의 에너지, 행복한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뭘 봤냐면 수화로 3일 내내 수화로 사업하시는 분들을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렇게 수화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사지육신 멀쩡한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컨벤션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괜찮은 회사라면, 이렇게 좋은 제품이라면 그래 와서 열심히 한번 해볼까? 라는 결심을 하고 여행을 하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제가 그때 저 사진 마이런치 박사님하고 찍은 사진이잖아요. 자꾸 스폰서님이 등 떠밀어갖고 사진 찍으래요. 근데 왜 자꾸 찍으래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진짜 가보가 된 사진이잖아요. 자, 이렇게. 근데 컨벤션 갔다가 제가 이제 서부 일주를 쫙 일주일 넘게 딱 열흘 정도 하고 한국에 딱 돌아왔어요. 제가 사업했을까요? 네, 안 했어요. 왜냐면 그때 마음은 여행하고 이제 돌아올 때쯤 되니까 비행기서부터 할 일이
막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해야 할 일들이 비워놨던 시간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유산화 사업은 생각도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제대로 사업 설명 한번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자, 근데 이제 설상가상으로 제가 해외여행 갔다 돌아오고 그 다다음 달에 저희 어머니가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자전거 타고 가다가 택시랑 부딪히는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전추 12지 준단을 받았어요. 아침 새벽에 연락받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뭐 뇌진탕도 있고 손목, 엉치, 발치 다 나갔는데 문제는 이 등으로 떨어져 있는 척추가 2번, 3번, 11번, 12번이 부었대요. 뼈가 부었다는 말 처음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이가 있으신 분은 이 붓기가 빠질 때 뼈가 붙지 않기 때문에 바스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철심을 박을 수도 있대요. 그래서 한 달 동안 대소변 다 받아냈어요. 그러면서 했는데 다행히 내장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음식은 드실 수 있어서 제가 또 영양제 매니아잖아요. 컨벤션 갈 때 스폰서님들이 얼마나 영양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지 영양제 매니아여가지고 제가 이제 영양제를 많이 드렸어요. 특히 칼슘과 글루코사민을 엄청 갈아서 드렸어요. 근데 2주 있다가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 신기하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붓기가 빠지는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대요. 그래서 일주일 더 보재.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엄청 더 2배로 드렸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딱 촬영을 했는데 뼈가 붓는다. 그래서 수술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수술 6개월 동안 저희 어머니가 이제 수술은 하지 않고 이제 움직이지 않고 정말 병원 생활을 하고 퇴원하셨어요. 제가 정말 매장 일도 되게 힘든데 병수발까지 그때는 간병인이 막 이렇게 있을 때가 아니고 그리고 저희 엄마가 또 다른 사람 손이 싫다 또 이러시니까 그래서 병수발까지 하느냐고 유산화는 까맣게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퇴원하시고 나선지 퇴원하실 쯤인지 5월 달이 됐는데 이제 세무사 사무실로부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제가 거래하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이런 연락을 해요. 사장님 추가 소득 신고하셔야 돼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무슨 추가 소득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산화에서 수입이 있대요. 그래서 유산화에서 그게 얼마나 된다고요? 내가 이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유산화를 그 전해에 5월달에 만났고 그리고 딱 1년이 됐지만 사실 사업을 못한 건 거의 7개월 정도는 거의 먹는 거 외에는 필요한 거 주문하는 거 외에는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자영업자고 사업자 통장이 있으니까 사실 통장 등록할 때도 통장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냥 그런 통장에 있고 그리고 그냥 통장에 돈 들어온다는 얘기 들어도 그냥 신경도 하나도 쓰지도 않았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 1,0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통장을 이제 은행을 가고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가지고 통장도 없더라고요. 통장을 새로 발급받아갖고 찍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나오잖아요. 유산화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정말로 1,000만 원이 넘는 돈이 찍혀 있는 걸 보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지? 내가 하루 종일 정말 10시간, 12시간, 13시간 일하고 1억 넘게 투자하고 이렇게 열심히 해도 몇백만 원밖에 벌어가지 못하는데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제가 엄마가 병원에 있으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시간의 자유. 늘 시간에 쫓겨 살았어요. 끝 퇴근하면 병원에 가서 병수발하고 동생하고 교대 근무해줘야 되고 병원에서 자고 그리고 생활이 하나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또 검사 받을 때 가야 되니까 또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시간이 너무 근데 하루 종일 그렇게 일해도 수입도 얼마 되지도 않으면서 근데 이걸 그만두고 싶어도 할 일이 없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늘 그렇게 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월세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내고 인건비도 안 나가고 권리금도 없고 시간의 자유 있으면서 내가 조금만 열심히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3개월 동안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알아봤어요. 그래서 6월, 7월, 8월 3개월 굉장히 많이 알아보고요. 그리고 결단하고 50세에 300만 원만 유산화로 나와도 되겠다. 그러면 정말 시간의 자유 있으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하던 일을 모두 접고 제가 장애인이거든요. 그래서 25년간 했던 일을 접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말 이게 맞는지 밤잠 못 자고 고민했지만 제가 하던 일을 모두 접고 유산화 비즈니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 잘했던 게 모두 결단을 끊고 왔던 것 같아요. 막상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니까 마음하고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6개월 동안 계속 회사를 왔었어요. 그때는 일주일에 3일을 회사를 왔었어요. 토요일 날도 있고 굉장히 열심히 와서 굉장히 들었는데 문제는 파트너가 한 명도 없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같이 와주는 파트너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일은 나한테 맞지 않나 보다. 그래서 다른 사업을 해야 되나 고민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다 정리해버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해볼까? 조금만 더 해볼까? 방법을 찾으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생과도 사업을 하고 있지만 저는 에메랄드 디렉터로, 동생은 누비 디렉터로, 네, 저는 물론 이 사업을 제가 45세 9월 달에 네, 그때 선택하면서 이때 망하면 큰일이다. 네, 노후가 하나도 준비가 돼 있지 않은데라고 생각하고 네, 열심히 사업을 진행해 왔고요. 그냥 포기하지 않고 제가 제일 잘한 건 뭐냐면 매일 시스템에 저는 회사에서 여행 보내줄 때 외에는 단 한 번도 시스템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제일 자랑하는 게 그거거든요. 늘 이 자리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서 저의 성장해 나갔던 것 같아요. 내가 되게 중요한 건 리더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양적 성장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도 중요하다라고 해서 안 읽던 책도 읽고 막 이러면서 성장해 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에메랄드 디렉터로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 행복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선아를 만나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분 저희 어머니세요. 예뻐지셨죠? 척추에 신바가 갖고 침 박으면 어떡하나 정말 그때는 하늘이 되게 노랬는데 저랑 여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에요. 케이블 마운틴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가려면요 비행기를 왕복 50시간 정도 타야 돼요. 네, 근데 저랑 왕복 50시간 비행기 타고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건강만 해지면 어디든 모시고 다니겠다고 약속을 드렸고 그래서 본인이 굉장히 영양제 잘 드시면서 여행 데리고 다녀달라고 본인 스스로 건강관리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작년에 후쿠오카 이거 며칠 전에 제주 갔다 온 거죠. 정말 네, 스스로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걱정할 거 없는 거 이게 행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선아 만나면서 거의 한 30개국 정도 30회 정도 해외여행을 한 것 같아요. 여행에는 장사하면서 꼼짝도 못하고 시간 없어서 못 해봐가지고 제가 아주 여행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프로모션은 그냥 도전하는 거다 생각하고 다니는데요. 여기 알래스카 빙하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헬리콥터 타고 여기 그랜드 캐년 평생 한 번만 가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4번 갔어요. 그래서 파트너가 또 그랜드 캐년 간다 그러면 안 가 뭐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이번에 제주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남동생이에요. 저희 남동생 저희가 남매인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네, 전혀 안 닮았거든요. 저희 남동생하고 저하고 10년 차이 납니다. 자, 그래서 유사나를 만나기 전에도 사실 잘하면서도 10년이란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저희가 부딪힐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렇게 뭐 특별히 부딪힐 일 없는 그냥 평범한 현실 남매로 지냈어요. 근데 제가 유사나를 만날 당시에 저는 화장품 매장만 하고 있고 저희 남동생도 화장품 대리점을 했어요. 제 거래처인 거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따로 살으니까 이제 어느 날 딱 매장에 왔는데 매장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양제를 한 움큼 먹었어요. 영양제를 이제 한 움큼 먹는 걸 딱 보더니 저를 딱 보면서 아유 밥만 잘 먹으면 되지 뭘 그런 걸 먹냐고 하면서 쓸데없는 거 먹지 말고 밥만 잘 먹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때는 사업자로 생각하거나 뭐 이렇게 생각했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그땐 저도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니까 야 내 돈 주고 내가 먹으니까 신경 꺼 이랬던 것 같아요. 자, 그랬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나중에 제품에 좀 알고 동생이 이제 어느 날 대리점 갔더니 막 몸이 힘들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간경화 뭐 초기 증상이래나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한테 물어봤더니 해독시키고 뭐 영양제 많이 먹여야 된다. 그래서 영양제를 먹으라고 강요를 하고 막 이랬던 시간이 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이제 제가 나 다 때려치고 유산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해야 할까봐라고 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쳤냐?
집안 말아먹을 일 있냐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또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정말 저는 장형이고 저희 정옥이더님 머리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많이 부딪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한테 그렇게 비즈니스를 말렸던 정옥이더님이 지금은 유산화 비즈니스를 하면서 남매가 이렇게 이건 두바이인데 정옥이더도 그로스 달성하고 저도 달성해서 온 가족이 그로스를 같이 갔던 사진이고 저 나이에 동생이랑 저렇게 천진난만하게 저런 표정 지으면서 즐길 수 없죠. 그리고 작년 가을에 푸꾸옥 가서 저렇게 남매가 아주 다정하게 사진을 찍고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가 유산화를 만나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가족과 함께 사업하고 있는 게 가장 좋았다. 그리고 정말 매일 만나면 매일 만나도 할 얘기가 있고요. 가족이 다 화목해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 스토리는 여기서 마칠 건데 나머지 이 컨텍 스토리는 저희 정옥이 리더님이 해주실 겁니다. 유산화를 만나서 저 또한 경제적인 자유, 시간의 자유, 건강의 자유 다 가지고요. 이렇게 가족과 함께 멋지게 사업하고 있는데 유산화를 만난 게 저에게 최고의 행운인 것 같고 또 저의 마음은 이렇지만 저의 동생의 마음은 어떤지 들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